자, 감독입니다. 자, 16라운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뭘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우리 수비 관련해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바탕이 돼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소통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수비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건데 그거를 좀 이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비죠. 제가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좀 수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감독님은 맨날 수비 이야기만 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비가 중요해요. 수비가 돼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됩니다. 수비가 좋은 팀이 결국 우승해요. 보면 그래서 수비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초라고 생각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 좀 신경 썼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자, 수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수비라는 게요. 자, 축구에서 여러분들 뭐 수비 다 하시잖아. 자, 축구에서 이 수비라는 거. 자, 요게 뭐냐? 요걸 한번 저희가 한번 근본적인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보면서 좀 이야기 할게요. 자, 수비라는 게요. 보세요. 이제 일단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이제 공격이 이제 공을 잡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팀이 이제 이렇게 축구는 항상 이제 공격이 있으면 수비가 있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수비라는 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공이죠.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이 공이에요. 이 공이 자, 그림을 그려보죠. 자, 수비라는 것은 결국은 자, 이 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이 공이 이 수비수, 자, 수비수가 있는 어떤 라인이 좀 이 정도 라인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공이 이 수비수 라인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지 못하게. 그럼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이 공격수가 이렇게 패스를 해가지고 이게 상대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패스를 해가지고 이 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선수가 드리블을 쳐가지고 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이 공이 수비수의 뒤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공이 내 뒤로 못 가게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비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공이 내 뒤로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이건 수비 실패가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수비라는 거, 당연한 것, 당연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십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수비를 하는데 어떻게 수비를 하신 분이 있냐면,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있는데, 수비 위치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비 위치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이 여기 있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건 이미 수비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이 공이 내 뒤로 못 가게 하는 게 수비다. 요거 먼저 일단은 요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수비는 뭐다? 수비는 공이 내 뒤로 못 가게 하는 것. 그래서 공이 내 뒤로 못 가면 공이 내 앞에 있으면 이거는 수비 성공 중. 그죠?
공이 내 뒤로 갔어. 이거는 수비 실패. 네.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수비라는 것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근본이란 게 이거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수비라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자, 수비라는 거 이런 거다는 이야기 드리고, 그러면 이 이제 수비를 하는데 수비하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자, 그래서 수비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 잡은 사람을 내가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뭐냐, 맨투맨, 투맨, 맨투맨 수비가 있죠. 맨투 이렇게 쓰나요? 자, 한국말로 하면은 대인 수비, 그죠? 대인, 사람 잡는 거 대인 수비라 하죠. 대인. 자, 맨투맨 수비 이거 뭐냐면 말 그대로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이 사람, 이 사람을 이 공을 잡았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공을 이쪽으로 투입 못 시키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이 맨투맨 수비라고. 공이 없을 때도 이 사람한테 공이 못 오게 이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공을 못 주게, 또 공이 왔을 때 못 돌아서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사람을 대인 이렇게 해주는 수비, 맨투맨 수비가 있어요. 그죠? 맨투맨 수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맨투맨 수비를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맨투맨 수비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한 어떤 수비가 되겠죠.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죠?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어떻게 보면 일단 차단을 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을 마크를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 엄청 괴롭겠죠. 자, 그러면 대신에 단점은 뭐냐? 단점. 첫 번째 단점 뭐냐면 체력의 소모가 크겠죠. 왜냐하면 계속 내가 수동적으로 공격수를 그 사람을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의 소비가 크겠죠. 자,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공격수가 아주 어떤 개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어떤 개인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금방 돌파가 되어버립니다. 돌파가 돼요. 개인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차이가 나버릴 수 있는 또 그런 점이 또 대인 수비 맨투맨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투맨 수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비가 이제 뭐가 있냐면 존 디펜스가 있죠. 자, 디펜스. 자, 존 디펜스. 그렇죠. 존 디펜스. 자, 이거는 지역 수비가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좀 대인 수비하고는 이제 완전 결이 다르죠. 어떤 식이냐면 말 그대로 존 디펜스, 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존 디펜스. 그러니까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라 해야 되겠네요. 공간을 지키는 걸 존 디펜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이 공격수가 이제 공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비를 하냐면, 자, 이 사람이 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비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4명 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4명이 섰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이 각각 수비수들의 이제 뭐가 있냐면, 담당하는 지역이 있겠죠. 자, 나는 요만큼, 그죠?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간격만큼의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공을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여기서는 옛날 맨투맨 같으면 이 사람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마크를 하는 거예요. 수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비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수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또 수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공간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막 나가지 않아. 절대 나가지 않아.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낸 영역 나와바리 이 나와바리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출동해서 이 공간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존 디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뭐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존 디펜스인데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공을 이렇게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내 어떤 그 존에 들어오지 않았잖아.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는 아직 내 어떤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존이, 그죠? 이 공간이 이제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 구멍이 뽕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존 디펜스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뭐냐면 존 디펜스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효율적.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존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막아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어떤 체력이나 이런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의 안배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좋죠. 협력 수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각 팀 간의 어떤 각 옆에 있는 그런 동료들, 팀원들 간의 어떤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버리면 너무 쉽게 뚫려버리죠. 이런 케이스죠.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을 때, 조직력이 깨졌을 때는 바로 또 뚫려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좋은 디펜스라는 게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수비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투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 디펜스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현재 축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합니다. 뭐 우리 팀은 존 디펜스만 할 거야. 우리 팀은 뭐 맨투맨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두 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수비를 하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일단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존 디펜스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역방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 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브리핑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저희 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공격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자, 공격수가 공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공격수가 공을 잡았을 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일단은 존 디펜스죠. 맨투맨 아니고 일단은 지금 존 디펜스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요. 자, 상대방, 자, 이렇게 그냥 다 올리죠. 자, 이제 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포백이 있죠. 자, 포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미들하고 윙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5명, 그죠? 미들 3명, 윙까지 해서 이렇게 5명이서 1선, 2선 블럭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상대방, 지금 저희는 이제 한별이랑 공을 차니까, 한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어떤 이렇게 우리 1선과 2선 사이에 이 공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친구들은 이런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임을 하죠. 이렇게 우리 미들이 공을 잡았을 때, 미들이 잡았을 때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이 공간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자, 저는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이제 좋은 디펜스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넓게 섰다 하고 이 선수가 6번 쪽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6번 선수가 이 공을 잡은 이 0번 선수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공 잡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공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수의 목적은 결국 이 공을 가지고 이 공을 이 1번 선수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죠. 뭐 돌파가 됐든 아니면 패스가 됐든 간에 이게 패스로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패스를 해가지고 이 선수한테 공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요 선수가 패스를 하는 뒤로 확인하면서 이 선수가 패스할 수 있는 이 사이, 이 길목을 차단하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차단하는,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접근을 하는 움직임을 할 수도 있고, 요 길목에 차단하려고 쓰는 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많이 이제 저희 경기를 하다 보면 접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네. 자,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이쪽으로 접근하든 이쪽으로 접근하든 간에 결국은 이 선수가 접근해가지고 이 접근하면 이거는 맨투맨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건 지역 방어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일단 6번 선수의 판단의 몫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선수가 공을 이쪽으로 전달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이에요. 수비의 목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비라는 것보다 내 뒤로 공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감독으로서 저는 이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접근해가지고 가게 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간이 비게 돼요. 비게 돼. 그죠? 그러면 이 공간에 상대 선수가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건 뭐냐면 효율적인 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공을 이쪽으로 이게 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길목을 차단해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예. 요 부분을 저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수비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왜냐하면 무작정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이 이 공간이 남아 도니까 이 공간에 침투가 돼가지고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체력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체력을 쓰기 위해서 됐을 때는 그냥 길목의 뒤를 확인하면서 옆으로 살짝 움직여주면서 길목을 차단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못 주니까 또 이쪽 선수가 여기 와서 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죠. 첫 번째는 길목 차단해 가지고 공이 투입되지 못하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5명이서 수비를 합니다. 5명이 수비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으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수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투맨하고 그 다음에 지역 수비, 그 장점을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잘 들어주셔야지 이게 조직이 깨지지가 않아.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안 들어버리면 박살납니다. 그래서 자, 내일 경기부터는 이제 수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줄 수비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너무 이제 상대방이 위쪽에서 공을 가지고 노니까 이렇게 이제 한별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잡으면 측면에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측면 이렇게 하니까 코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고 하니까 이게 여기를 뚫지는 못해. 5명이 서가지고 수비를 하니까 뚫지는 못해요. 뚫지는 못하니까 공을 돌려 이렇게 돌리면 이제 우리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공이 막 이렇게 도니까 일단 공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수비는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비라는 건 이쪽으로 가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돌리고 있으면 왠지 그냥 우리가 저쪽에다 휘둘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점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냐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존 디펜스 이야기를 했죠. 상대 수비수가 공을 잡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왔을 때는 이 4번 선수가 나갑니다. 자, 나가가지고 이 선수를 맨투맨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수가 나가서 맨투맨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여기 문제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요 라인을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 네 명은 포백이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역 수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뚫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공이 투입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가운데가 뚫리지 않아야 돼요. 측면으로 나가는 건 괜찮아요. 측면 나가면은 여기가 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압박해가지고 공을 뺏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수비하기 훨씬 편해요. 근데 중앙으로 공이 투입돼 버리면은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옛날 우리가 이야기했죠. 수비는 중앙을 지켜서 공이 측면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4번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이쪽에 접근했을 때는 우리 팀 4번 선수가 나가면서 맨투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6번, 7번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앙이 뚫리지 않는 지역 수비. 알겠죠? 이 1번 선수 길목 막아주고 또 다른 선수 막아주고 이 지역 수비 이 라인 딱 이렇게. 자, 여기는 맨투맨, 여기는 지역 수비, 존 디펜스. 자, 마찬가지로. 자, 4번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네요. 자, 이쪽 이동했을 때는 자, 이 선수가 이제 6번 선수가 나가주고 다시 이렇게 뒤에 선수는 메꿔줘가지고 여기는 맨투맨, 여기는 지역수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또 이 선수가 이렇게 갔습니다. 공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맨투맨 했는데 공이 좀 이렇게 갔어요. 자, 이 선수 튀어나가겠죠? 자, 그럼 빨리 당겨가지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는 맨투맨, 여기는 지역수비. 자, 일단 이렇게 방향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내일 바로 되지는 절대로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한번 해가 보시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네. 요 컨셉으로 일단 수비를 하는 걸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좀 내일부터는 해 갑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수비적인 부분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또 우리가 많이 연습도 하고 지금 저희 수비가 잘 돼요.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될 때는 진짜 막 내가 봤을 때는 막 리버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김민재가 없을 뿐이지 나폴리보다 더 수비는 잘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게요. 내일 수비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럽니다. 축구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고 팀워크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수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공이 내 뒤로만 안 가게 이렇게 뒤를 보시면서 우리 팀이 지금 현재 앞에만 보고 수비할 때도 앞에만 보거든요. 항상 내 뒤에 상대방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길목에 서주는 거 이것만 잘해도 수비 잘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서 내일은 경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 경기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